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 무한한 가능성의 기술. 빛의 기술로 미래를 여는 광산업.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을 가리켜 광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광산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빛의 성질을 이용한 산업입니다. 광원, 광통신, 광부품 소재, 광정밀기기, 광학기기 6대 분야로 저희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주로 자연광을 제어하는 광학기기류에 국한됐던 광산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며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습니다. 빛의 기술로 미래를 여는 광산업,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산업에 뛰어든 두 명의 용사. 전문 분야에 겁없이 뛰어든 두 용사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광산업 분야라는 게 21세기가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그거를 광 센서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센서가 얼마나, 저는 궁금한 게 얼마나 정교하게 센서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체험해보고 싶다. 이 광산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 세계를 선도하고 이렇게 응용 분야가 많은 걸까라는 호기심에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인 광산업 체험에 나선 두 용사의 용감한 도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광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빛고울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용사들이 광산업을 체험할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님, 저 장명들 두 분 직업 체험차 저희 회사 방문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용사들이 찾은 기업은 2017년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월드클래스 300이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 기업에 정부가 집중 지원을 하고 2018년까지 세계적인 기업 300개를 키우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선정 기준도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회사를 시작할 때 광 케이블에서 시작하시다가 광 센서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모든 전자기기들이 이제 그 전기통신에서 광통신으로 싹 바뀌고 있잖아요. 광 센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광 센서라고 하면은 이제 광 케이블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광 섬유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 섬유를 잘 다루는 사람이 광 센서를 할 수 있어요. 광 센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광통신을 알아야 하고 광통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먼저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찾은 곳 광케이블 제조 공장입니다. 자, 이 공정은 우리 그 광신호를 전달하는 음성과 그 영상을 전달하기 위한 그 신호 매체인 광섬유입니다. 광 케이블 안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 신호를 전달하는 매체가 여기에 빛을 쏴서 그걸 갖다가 전기적 신호를 또 어떤 음성이나 그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그 기본 그 통신의 전달 매체가 바로 이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광섬유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불이전선, 즉 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동통신이라고 하거든요. 초창기 인터넷을 해봤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나 용량이 큰 파일 다운로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당시의 네트워크는 구리선을 사용한 동케이블이었는데요. 머리칼보다 가는 광섬유로 이루어진 광케이블의 등장으로 정보 전달량이 15,000배 이상 증가했고 장거리 대용량 전송과 해저 광케이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색상을 해놨나요? 그 심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상을 그 구현을 해서 다음 공정에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색깔별로 광섬유에 몇 가닥이 들어가는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런 색상으로 12색상이 되면은 144코어가 되겠고요. 12코어 곱하기 또 24색상이면은 288코어가 되겠습니다.
피복의 색에 따라 안에 있는 광섬유의 숫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광케이블은 용도에 따라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나뉘는데요. 옥내용은 12개의 광섬유로 이루어지고 옥외용은 288개의 광섬유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장소와 용도에 따라 크기와 규격이 달라진다는 광케이블. 다양한 광케이블의 쓰임새를 알기 위해 용사들이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이곳은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수많은 광케이블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광케이블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외벽으로 저희 FTTH 광케이블이라는 케이블을 저희가 내리면 지하에 이제 분배기가 있는데 지하에 분배기를 이제 설치하러 갈 겁니다.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하나로 광통신회선을 일반 가입자의 집에 연결하여 고품질의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FTTH라고 하는데요. 국내 가정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현을 위한 가정용 FTTH가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가정마다 광케이블을 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광케이블 업계를 놀라게 한 기업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16가닥을 다 집집마다 한 가닥씩 폈는데 요즘에는 이 광으로 16가닥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게 시공이 가능하고요. 예전에 비해 작업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일체형 광케이블을 개발함으로써 가정 내 광케이블, 즉 FTTH 기술에 더 용이해졌습니다. 옥상에서 지하로 용사들이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각 세대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게 이 케이블로 인해서 다 모여서 지금 이 분배함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위에 것이 지금 메인 장비에서 온 거고요. 이 지금 이 케이블, 지금 이 노란 케이블이 저희가 이제 세대로 가는 거. 예, 증폭을 시켜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손상받을 수 있어요. 예. 단순 작업 같지만 만에 하나 용사가 잘못 꼽으면 한 세대는 인터넷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그럼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예, 그 전에는 이제 500메가라든지 무슨 100메가라든지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1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케이블로 대체된 프리미엄급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수요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확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이제 메인 장비고요. 예, 각 세대마다 한 ኳ씩 뿌려주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이게 지하에만 다 있는 겁니까? 아니요, 메인 이제 환경에 따라서 뭐 옥상에 있을 수도 있고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신축 아파트인 경우는 광케이블이 내장형으로 건설 시공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파트인 경우는 이처럼 광케이블을 서로 연결하고 유지하는 통신 설비에서 구축하는데요.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IPTV 등 다양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 확산으로 광통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휴식을 위한 영화 다운로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인 메신저 등 광통신으로 삶은 더욱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자주 보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반나절 정도 한 편 다운로드 봤는데 한 반나절 정도 걸렸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빨라져서 5, 6편 정도 다운받아 보는 것 같습니다. 광케이블의 저력이 빛을 발하는 곳 바로 PC방입니다. 예, 이 PC방에는 90대 이상의 PC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자를 보시면 90대 이상의 PC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기가 이상의 속도가 유지해야 되므로 이것은 광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하고 게임을 해도 끊기지 않는 힘, 광 케이블의 힘 맞습니다.
광 케이블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한 용사들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광 케이블을 측정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광 케이블의 어떤 부분을 측정하는 걸까요? 광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자켓의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지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1.1에서 1.3 사이에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면은 합격으로 되겠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다는 광섬유. 그 광섬유를 둘러싼 피복의 두께를 측정하는데요. 광섬유는 구부림과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 피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광섬유를 둘러싼 광 케이블은 과연 외부 충격으로부터 광섬유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실험, 광 케이블의 강화 측정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강화 측정 실험을 위해 많은 장비가 투입이 됐다는군요. 이 장비는 광섬유끼리 서로 연결하는 장비이고 또 이 장비는 광섬유 간의 손실을 측정하는 장비. 광섬유가 끊어졌을 때 이런 작업을 하는 건가요? 광섬유가 끊어졌을 때도 하고 또 케이블끼리 연결해서 인장 시험이나 또 압축 시험 그런 거 어느 정도 버티는가. 여기에서 손실이 0.0000에 있는데 여기는 우리 기준은 0.1 이상이면은 페일.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0.1 이하, 그러니까 0.001, 뭐 0.002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이제 합격. 충격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지금 트럭을 준비해서 지금 실험을 할 것입니다. 아, 저 트럭이요? 지금 광 케이블 강화 실험을 위해 트럭까지 등장했는데요. 과연 트럭의 무게를 광 케이블 광섬유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자비 없는 트럭, 무자비하게 광 케이블을 밟고 가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거의 안 변하는데요? 네네. 변화가 없죠. 예, 트럭이 지나가도 케이블에는 네. 영향이 없다. 어. 안전하다. 거의 변화가 없네요. 야, 저거. 용사들이 손으로 가리킨 곳엔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실험 때보다 더 큰 트럭이 등장한 겁니다. 실험을 몰랐던지라 광 케이블 위를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이번엔 진짜 광 케이블과 광섬유가 무사할까요? 지금 이상 없는 건가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와. 그러면 저 케이블은 몇 톤까지 버틸 수 있나요? 한 10톤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10톤이요? 네. 이건 뭔가요? 갑자기 벌어진 광 케이블 줄다리기 대회는 아니고 강화 측정 실험이 이어지는데요. 얼굴까지 벌개지면서 힘을 썼건만 관계자가 건넨 말은 광 케이블의 강화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싶었던 용사들. 용사들이 얼굴이 벌개지건 손이 아프건 광 케이블 광섬유는 이상 무입니다. 저희가 직접 안 보니까 못 믿겠어요. 지금 봐도 될까요?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여럿이 당겨도 케이블에는 거의 변화가 없죠. 네. 직원 체육 대회를 방불케 하는 실험. 직원들이 애써준 결과 용사들은 광섬유의 강화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줄다리기 하다시피 했거든요. 거의 진짜 누가 한 명 죽을 때까지 당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당겼는데도 실제로 저희 가서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거를 보고 제가 실험한 게 좀 무의미할 정도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총칼 없는 미래 전쟁에 등장하는 무기, 바로 해킹입니다. 실제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개인을 넘어 기업, 기관, 더 나아가 국가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킹이라 하면 저희가 컴퓨터 상에서 뭐 악성 코드를 씹는다든지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뭐 원하는 데이터를 몰래 빼내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는 이렇게 하나의 광 컨버터 모뎀과 그리고 별도의 확인할 수 있는 노트북만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해킹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뭐냐면 해커들이 사용하는 그 태핑기라는
해킹 장비입니다. 광섬유를 이렇게 걸어서 미세하게 밴딩을 주면, 구불림을 주게 되면, 구불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눌렀을 때 광섬유 외부로 미세한, 아주 미세한 0. 몇 프로의 빛이라도 나오게 되면 바로 이쪽에서 광을 수신을 해서 컴퓨터로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세계 최초 해킹 방지용 IB 광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게 이제 해커의 모니터가 됩니다. 예. 여기 실제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해커 PC에서 동일한 화면을 유저가 보고 있는 화면하고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왼쪽이 일반 사용자의 PC, 오른쪽이 해커용으로 설정된 PC인데요. 무방비 상태로 모든 데이터가 노출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죠. 뭘 하고 있구나. 예.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유출되는 것도 이게 화질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어차피 광신호기 때문에 똑같이 옵니다. 네, 모든 데이터가. 엄청 소량이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만든 이런 해킹을 할 수 없는 광섬유는 일반 광섬유를 갖다가 저희가 특수 가공을 합니다. 특수 가공을 해서 광섬유 외부로 빛이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 가공 작업을 통해서 해킹이 되지 않게 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번엔 기업의 IB 광 케이블을 연결해 보는데요. 일부러 광 케이블을 구부려 광 신호를 내보내 봅니다. 그 결과 신호가 안 나오죠? 기존 광 케이블에 특수 처리를 해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적외선 영역의 광 신호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해킹을 방지하는 케이블을 만드는 혹시 다른 나라가 존재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섬유 자체에다가 해킹이 되지 않게 특수한 가공을 해서 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저희만 처음 개발을 했고요. 이 광 케이블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걸렸고 언제 사용하시나요?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고요. 상용화 기술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단계고요. 올 2분기나 2분기 정도부터는 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구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학위가 그 필수 조건은 아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학사 출신입니다. 예, 학사에도 충분히 본인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산업 취업에 유리한 전공은 아무래도 이공계 계열입니다. 하지만 이공계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련 자격증이 있으니 걱정 말고 광산업 취업에 도전해보세요. 광섬유가 이렇게 휘었을 때 빛이 일부가 새어나가는데 그거를 통해서 해킹을 한다는 그 자체도 놀라웠는데 그거를 또 방지를 하려고 휘어도 빛이 새어나가지 않는 케이블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을 했고 이제 곧 시판이 될 거라고 하니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곳은 기업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광산업체의 기술 창업에서 인력 양성, 장비, 시설 지원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광기술원인데요. 빛이란 이제 크게 마이크로, 매크로, 마이크로, 나노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혹시 광속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빛의 속도라고 하고요. 루멘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혹시 휘도? 눈으로 봤을 때 그거의 밝기 정도를 그렇죠. 밝기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으면 향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광산업을 배우려는 자여 전문 용어의 무게를 무조건 견뎌라.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아. 걷다가 또 전문 용어들도 많아가지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데. 앞으로는 제 빛이 모든 거를 다
다 지배할 것 같아. 빛의 시대가 올 것 같아. 프로젝터 빔도 다 이거 다 빛을 이용한 거잖아. 그래 이게 지금 되게 상용화가 됐지만은 도처에 더 널리게 되겠지. 이제. 그렇지. 빛을 이용한 산업들이. 그렇게 용사들의 광산업 공부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완도의 한 바다, 전복 양식장입니다. 광산업과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완도 전복 양식장에도 광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질 센서를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궁금한데요. 이것은 광학식 수질 센서에 들어가는 센서막입니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기존 전기화학식 센서를 광학식 수질 센서로 대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물속에 센서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이 수질 모니터링 센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 앞에 보이시죠? 이 물질, 얘는 산소하고만 반응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 그 산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게끔 그걸 이런 회로 기판으로 구동을 시켜가지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저희 일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이라든가 그런 양식업에서 그런 그 적조로 인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그 생선 가격이 올라가겠고 또 양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그 수질의 정보를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물고기를 키울 수 있고 양질의 물고기들을 저희가 싼 가격에 섭취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제 해외 수출까지도 같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광학식 수질 센서로 물속의 용존 산소, 산도, 탁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아까 보셨던 그 수질 센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위치마다 다 지금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거기에 뭐 수온이라든가 또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람 풍속이라든가 뭐 그런 날씨 정보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앱들을 또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서비스를 어민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양식어장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그 서비스를 해가지고요. 지금 완도 금일 수협의 사동리에 있는 그 현재 DO 농도가 11.949, 수온은 8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기온, 그리고 풍속까지 이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어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양식업이라는 게 한 번 물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대량 폐사로 이어져서 소득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물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하면은 물고기를 잘 키워가지고 출하를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손 안에서 바다 상태를 체크하는 기술로 시간 단축,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광학식 수질 센서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바다에 나가봤는데요. 수온과 수질 오염에 민감한 전복은 양식하기 까다로운 해산물입니다. 그래서 전복 양식업자들은 수시로 물 온도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바다 주량이 잦다고 하는데요. 광학식 수질 센서를 이용하면 직접 전복을 보지 않고도 전복의 상태와 더불어 전복이 살아가는 환경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학식 수질 센서는 전기화학식에 비해 유지 기간이 길고 환경적 영향이 적다고 합니다. 또한 타사 제품보다 50% 이상 낮은 금액에 유지 비용까지 30% 이상 낮아서 경제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휴대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용적량이나 수온을 체크해가면서 먹이도 절식시킬 수도 있고 덜어줄 수도 있고
또 수온에 따라서 먹이 공급 이런 것도 조절해 가면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기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국내 제품의 등장으로 수입 제품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 없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기업의 연구진과 용사들이 찾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회의실.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연구 회의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용존산소하고 이제 수온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을 해가지고 뭐 용존산소, 수온 그리고 염분까지 해가지고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조가 생겼을 때, 녹조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계속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기술원과 같이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개발을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쪽 분야는 이제 직광형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셀을 떠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태양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쪽에도 채용하시면 또 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질 센서를 아무리 개발한다 해도 수역에 따라서 혹은 그 날씨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수질 센서를 개발한다 해도 실제 자연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센서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셨고 저기 자체적으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센서 시스템 온도라든가 적조, 녹조 모니터링, 산소라든가 유기물 센서 같은 그런 센서들을 저희가 개발한 기술하고 서로 기술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나가고 하게 된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류가 바로 광산업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아닐까요? 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도 센서라든가 산소 센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필드 양식장에 오랫동안 설치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 양식장에 사용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건지 사전에 저희가 이제 일단 예측할 수 있었고 이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광산업의 분야를 한층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그 분야가 바로 의료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러한 지금 유리판으로 돼 있죠. 네. 이게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됩니다. 모든 빛이 들어오면은 각각의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빛을 분리를 해줍니다. 각각의 빛이 쪼개져서 나오는 무지개처럼 보이죠. 이 기본 플랫폼을 가지고서 분광기를 만들고 분광기를 이용해서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용 피부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치아 측색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접목이 가능합니다. 의료 부분에 적용되는 기술이 분광 기술인데요. 기업의 핵심 기술의 하나인 분광기는 빛의 파장별 세기를 측정하여 대상 물질의 성분을 검출하고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 분광기는 기존 전기화학 센서에 비해 센서의 생명 주기가 길어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응답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분광 기술은 광산업 분야에서도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만큼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광산업의 핵심인 분광 기술. 그 분광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용사들이 무장을 하고 이동을 준비합니다. 과연 분광 핵심 기술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큰 용사들입니다. 신뢰성 있는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분광기는 2인치 웨이퍼를 이용해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은 독창적인 구조의 분광학계 설계 기술도 확보했다고 하는군요. 이 장비는 분광기를 만드는데 그 분광기를 증착을 하는 장비예요. 그러면 그 분광기에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을 나눠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증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여기서 저희가 빼가지고 이제는 확인을 하고
여기 공정이 끝나면은 이 다음 후속 공정이 있는데 후속 공정으로 얘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웨이퍼가 한 번에 여러 장이 들어가서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용사들이 스펙트럼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분광 기술에 좀 더 다가가기로 했는데요. 네. 어디 쪽을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왼편에 있는 거를 살짝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셀이라고 먼지들이 쌓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는지 없는지를 1마이크로 이상 되는 영역을 얘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면 돼요. 마이크로미터는 1미터의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초미세 단위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초미세 입자를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우리 용사들이 참여했는데요. 빛의 파장별 세기로 대상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작은 입자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표면에 있는 파티클이나 이런 거를 접착 상태를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미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원영 용사 진지한 모습이죠. 기업은 앞으로 다양한 파장대역의 분광기 제작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분광 기술을 눈으로 확인한 용사들, 더더욱 광산업의 매력에 빠진 모습인데요. 기업은 앞으로 이 분광기를 이용한 의료와 바이오, 그리고 식품, 농업, 군사 등 전 산업 분야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 파트를 담당한다는 느낌을 들어가지고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검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보고 나니까 왜 그래야 됐는지 이해를 했었습니다. 분광기를 활용한 기업의 신기술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혈당 측정기입니다. 근데 기존의 혈당을 측정하려면, 다시 말해서 혈당을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바늘로 손을 찔러가지고 네. 피를 한두 방울 가지고 그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피를 뽑은 다음에 하는데 이게 감염이나 고통 그리고 사회적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광학 방식의 혈당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전체 인구의 7.7%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환자들이 당뇨를 확인하기 위해선 체열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기업이 개발한 혈당 체크기는 체열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광 기술을 활용해 손가락을 기기에 올려두기만 하면 저절로 혈당이 계산된다고 하는데요. 체열하는 고통도 없을 뿐더러 검사 속도 또한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소형화, 저비용화, 정확성, 사용 편의성에 집중하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무체열 혈당 센서는 당뇨병 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손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 개발됐다는 자체가 일단은 광 센서가 정말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도 원하는 타겟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걸 맨날 하니까. 맨날 하는데 하루에 4번에서 5번을 찔러야 합니다. 밥 먹고 찌르고 식후 찌르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찌르고 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어요. 환자들은 이렇게 혈당기를 좀 들고 다니면서 네. 뭐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네. 휴대가 가능해야 될 텐데 지금 보기에는 휴대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그걸 저희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모델로 하는 거는 일단 분광기가 크고 내부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탁상용으로 병원이나 가정의 탁상용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추후로는 스마트폰 형식의 조그만 포터블 타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별도 단말기 형태로 제작해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블루투스로 연동해 혈당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 큰데? 이게 뭐에 쓰는 용도지 이게? 어우. 농업용 드론이라 써 있는데. 여기도 드론이야 이게? 광산업의 드론이? 어리둥절한 용사들을 맞은 것 또한 드론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 한번 받아봐요. 받아주세요. 엉겁결에 드론을 손으로 잡은 이원호 용사. 현재.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그 센서를 농업 또는 드론에 적용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광통신 관련 중소기업으로 설립한 기업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의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입니다. 광통신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광산업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던 기업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 분야가 바로 농업용 드론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부러뜨리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대표의 허락하에 드론을 조종해보는 이원영 용사. 오. 뭐? 군대에서 이거 배웠어요? 너무 잘하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는데. 생각보다 놀라운 드론 조종 실력을 보이는데요. 진짜 잘했어요. 대단합니다. 광산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센서나 그다음에 뭐 그 신호, 그다음에 등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센서들이 광 센서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센서들을 드론이 달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날아가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하이 퀄리티한 그런 센싱된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그리고 효과적인 농업과 임업 병충해 방제가 농업용 드론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드론은 광 센서를 이용한 자동 이착륙 기능과 그리고 스스로 떠서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멋지게 독수리 모양도 같이 하고 있죠. 새 쫓는 드론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드론을 개발한 만큼 피해가 크나요? 그렇죠. 새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많아서 새가 한번 쪼아버린 그런 농작물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드론들이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면 농가 피해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독수리 모형이잖아요. 소리까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독수리 드론은 소리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매의 소리도 나고 독수리의 소리도 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광 센서를 통해서 아래쪽에 달린 이 카메라가 이 광 센서를 탐지를 하고 이 오차범위 20cm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밀 착륙을 유도하는 그 센서가 바로 여기 달린 광 센서입니다. 우리가 조종하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혼자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20cm면 진짜 정말 적은 거리인데 그 지점 안에 정확히 착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농약 살포용 드론과 조류 퇴치 드론이 농업에 쓰였다면 다음에 소개되는 드론은 좀 더 전문 분야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드론은 이 분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드론으로서 빛이 반사해주는 양을 분석을 해서 파장대나 또 그 양을 측정을 하고 또 특성을 분석을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측정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토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꼭 드론으로
해야 하는지.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토양이 오염돼 있을 경우에는 사람도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적 구성을 해서 사람이 가서 피해를 안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기계를 보내서 그 오염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분광기에는 광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여기는 광 센서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빛을 보면은 이 스펙트럼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게 보이죠. 이 색상이나 빛 이런 부분들을 이 분광기가 그 특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각 위치나 색상의 조도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계측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화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 분광기 자체는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드론에 접목을 시켜서 드론에 장착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까지 이동을 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통신 융복합 기술을 결합한 드론 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뭐 수지, 토양, 그다음에 대기 이런 뭐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뭐 요즘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보면은 미세먼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활용을 한다면은 다양한 지역으로 큰 폭넓게 이동이 가능하고 또한 대기의 질, 또 성분까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드론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드론 자격증도 덩달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은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드론 비행 자격증 교육 인증 기관입니다. 때마침 드론 교육이 열리고 있어 우리 용사들도 참여했는데요. 자, 카메라가 앞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네. 또 이건 앞쪽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동이 될까요? 뒤에 쪽을 더 빨리 회전시키고 앞을 좀 천천히 하면은 기울기가 앞으로 하면서 앞으로 가지 않을까요? 빙고. 정확한 답입니다. 기울어지는 각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은 앞으로 취업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학과 시험과 비행교육 이수과정 그리고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학과 시험은 개인별 시험과 교육원 교육 이수 과정으로 나뉘지만 비행교육 이수는 반드시 국토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짧게나마 드론 교육을 받은 우리 용사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기업의 드론들이 총 집합했나요? 다양한 드론이 그 위용을 뽐냅니다. 여기 위치에 잘 한번 놔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기체가 자율비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기체가 임무를 수행하고 정확하게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분광기를 탑재한 드론을 자율주행으로 설정한 후 임무를 수행케 하는 실험입니다. 분광기로 광 센서를 감지해서 각각의 장소를 돌아보는 실험인데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염려와는 달리 드론은 분광기로 광 센서를 감지해 각각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역시 국내 광산업 기술은 정말 뛰어나네요.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제자리 착륙을 시도하는데요. 역시 제자리 착륙도 성공합니다. 오, 대단해요. 일단 실제로 이 드론 테스트를 밖에서 했을 때 저희가 직접 조종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드론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전을 몰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드론 테스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걸 보고서 이게 제가 좀 뭔가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리 어댑터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했네요, 이게. 네, 멋지게
비행 임무를 마치고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비행을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착륙하는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현재 GPS는 오차범위가 약 1m인데 RTK 기술은 오차범위가 3cm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시간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시간이 값지지는 않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짧다면 짧은 체험 기간. 용사들은 누구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체험을 통해 광산업에 도전할 용기와 믿음이 용사들의 가슴에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면 할수록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운이 좋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앞으로의 전망이 크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관심이 많이 가고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광산업이란 게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 실생활에 활용이 될 텐데 이 광산업 분야에 제가 한몫하고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체험 어땠어요? 처음 경험하고 생각했던 분야여가지고 뭔가 다 남달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듣고 체험하면서 그 전망이 또 많이 있다는 걸 비전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네요. 돌아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사회에 나와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